2023년 9월 고2 모의고사 냄새와 맛의 과학 이 지문 한번 시작해 볼게. 첫 번째 문단 좀 보자.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기체 상태의 분자야 얘들아. 그게 코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분자가 코로 들어와서 과정을 거쳐서 뇌에서 냄새를 인식. 그리고 아마 이후에는 이 과정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 계속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실패했다라는 거야. 무엇과 무엇 사이냐면 지금 분자가 코로 들어오니까 분자의 구조와 냄새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즉 분자에 따라서 냄새가 다른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밝히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이유가 있어. 단일 분자 물질이 그러니까 단일 분자, 하나의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되니? 만약에 분자에 따라 냄새가 달라지는 거면 단일 분자 물질은 무조건 똑같은 냄새여야 할 텐데 농도가 어떤지 따라서 냄새가 너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건 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후에 다른 감각들은 다른 감각? 그러니까 후각 말고 뭐 시각이나 이런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다. 방금 분자를 냄새랑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밝혀보려는 것은 실패했잖아. 그래서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인식되지 후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라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학자인 엑설과 버그는 냄새의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얘들아 후각 수용체 봐.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래. 후각 수용체 중요하겠지.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냄새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이 기체 상태의 분자가 냄새의 원인이 되거든. 얘가 코로 들어와. 코로 들어온 다음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뇌에서 냄새를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랬을 때 과학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분자의 구조, 그 다음에 냄새 이 두 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얘는 아니야. 여기 이렇게 밝히는 것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유가 있었지. 왜냐하면 단일 분자 물질이 뭐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원인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다른 감각에 착안해서 한번 밝혀보자 라고 생각한 거야. 다른 감각들은 어떻냐면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인식이 된대. 자극을 주면 그것이 전기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후각을 한번 이해해보는 게 어떤가, 후각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는 게 어떤가 라고 연구를 한 끝에 후각 수용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후각 수용체는 어떤 친구라고 얘기했어? 후각 수용체 역할? 냄새 분자 있지? 냄새 분자가 코로 들어가잖아. 그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을 한대. 전기 신호로 전환해주는 매개체라는 거야. 그게 후각 수용체. 중요하겠지? 그래서 앞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말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 문단 볼게. 코 안에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다. 독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코 안의 가장 윗부분에 후각 상피라는 것이 있다. 이게 큰 틀이야, 얘들아. 그런데 후각 상피는 일단 후각 수용체가 있어. 그리고 크기는 엄지손톱이야. 이렇게 정보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냄새 분자는, 얘들아, 냄새 분자는 우리 코로 들어오는 냄새 분자지.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서 후각 상피로 가는데, 냄새 분자가 코 속에 후각 상피로 가는데 방향에 따라서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 두 가지가 있다. 전자가 언제야? 어디야? 정방향 경로겠지. 숨을 들이쉴 때 신체 외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정방향 경로라고 하고, 후자, 역방향 경로는 신체 내부내, 이 차이점이 있구나. 신체 안, 우리 몸 안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서 코 뒤로 올라가 숨을 내쉴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얘들아, 요거 전자, 후자 방향 잘 알아야겠지. 정방향 경로, 들숨일 때 바깥에 있는 냄새 분자. 역방향 경로는 신체 안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 타고 코 뒤로 가서 숨 내쉴 때 도달하는 것.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자. 후자를 통해, 후자가 어디였어? 역방향 경로였지. 역방향 경로를 통해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입안에 우리가 뭐 먹었을 때 이제 그런 냄새 분자가 코 뒤쪽으로 가서 후각 상피로 가는 그 경로를 이야기해 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이 문단 정리해 볼게. 코 안에 가장 윗부분, 코 안 가장 윗부분에 무엇이 있다? 후각 상피가 있다. 후각 상피. 그런데 이 후각 상피는 엄지손톱 크기고, 이 후각 상피에 뭐가 있지? 후각 수용체가 있는 거지. 후각 상피에 후각 수용체가 있다. 그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분자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후각 수용체로 가야 되는 거 맞지? 이 냄새 분자가 공기를 타고 이제 우리가 호흡할 때 결국에 호흡을 따라서 얘의 목적지는 후각 상피야, 얘들아. 후각 상피로 가야지 우리가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거든. 요 경로, 요 경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어떤 경로, 어떤 경로? 정방향 경로랑 역방향 경로, 이렇게 있다 그랬지? 두 가지. 자, 정방향 경로,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였지? 신체 외부에 냄새 분자, 분 이렇게 쓸까? 그게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들숨일 때, 들이쉴 때 결국에 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코 속에서 이제 후각 상피로 도달하는 거고, 역방향 경로는 신체 내부의 냄새 분자지. 신체 내부의 냄새 분자가 어디로 가? 목구멍을 통해서, 목구멍,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코 뒤로,
코 뒤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숨을 내쉴 때, 날숨일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한다. 해서 정방향, 역방향 정확히 구분하고 둘 중에서 미각으로 느낌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건 역방향 경로지. 미각으로 느낌 맛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역방향 경로이다. 여기까지는 할만해야 되거든. 여기까지는 할만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좀 헷갈려. 자, 보자. 3문단부터는 내가 그냥 하나로 묶었는데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왔거든. 한번 잘 보자. 이러한 경로를 통해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 상피에는 얘들아, 이러한 경로라는 것이 지금 우리 앞 문단이랑 이어지니까 경로를 지금 뭐 얘기해 줬었냐면 정방향 경로 혹은 역방향 경로를 통해서 냄새 분자, 지금 우리는 냄새 분자를 어디로 보내고 있는 중인 거야? 냄새 분자를 후각 상피로 보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 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 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다. 후각 상피에 뭐가 있다고? 후각 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있대. 자, 후각 상피에는 후각 신경세포가 있다. 그리고 그 세포, 후각 신경세포의 말단 끝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서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 있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 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데 까지 읽을게. 정보를 너무 많이 줬어. 좀 힘들거든? 이거 잘 읽어야 돼. 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 자, 우리는 지금 코 속에 있는 후각 상피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코에 있는 후각 상피로 온 거고, 이 후각 상피에 누가 온 거야? 냄새 분자가 온 거야, 얘들아. 이 냄새 분자가 이제 후각 상피에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후각 상피에는 뭐가 있다고? 후각 상피로 갔더니 후각 신경세포가 수백만 개가 있대. 그래서 후각 상피에는 후각 신경세포가 엄청 많다. 얼마나? 수백만 개. 수백만 개가 있다. 그리고 이 후각신경세포의 말단에는 섬모들이 뻗어나와서 점액질층에 잠겨있대. 얘들아, 이거 내가 그냥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은 여기에 엄청 자세히 잘 나와 있어. 여기를 보면 되거든. 여기를 보면 되는데 나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봐줘. 이 후각신경세포가 수백만 개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수백만 개를 다 그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게 다 후각신경세포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 짝대기들이. 알겠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줘. 이 후각신경세포 말단 끝에는 섬모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섬모, 가느다란 어떤 선 같은 거겠지? 섬모.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린 게 섬모라고 생각해줘. 섬모. 그래서 이 섬모들은 얇은 점액질 층에 잠겨 있대. 섬모들이 어디에 잠겨 있냐면 이렇게 점액질 층에 잠겨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게 점액질 층이야. 점액질 층. 점액질 층. 얘들아, 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해. 그냥 글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섬모는 점액질 층에 잠겨 있고 섬모 표면에는, 여기 잘 볼까? 섬모 표면에는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섬모 표면에 뭐가 있다고? 후각 수용체가 있다고. 후각 수용체가 점점 박혀 있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박혀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동그랗게 그린 게 바로 후각 수용체라고 생각하면 돼. 후각 수용체 하나를 그냥 그린 거야. 후각 수용체가 섬모에 점점점 박혀 있어. 그런데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볼래?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애고 막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후각 수용체라는 것에 정보를 적어볼게. 특정한, 이거 좀 중요해.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모든 종류의 분자랑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후각 수용체는 자기네들이 각각 결합하는 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리고 얘는 후각 수용체는 막 단백질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자, 됐어? 여기까지 내가 지금 정리한 거야. 다시 글로 가볼게. 그래서 후각 수용체가 선무에 점점점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데, 점으로 박혀 있는데, 한 개의 후각 신경 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 독해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다시 볼게. 한 개의 후각 신경 세포에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야. 그러니까 후각 신경 세포가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렸잖아. 하나씩 하나씩 그렸잖아. 이렇게 한 개의 후각 신경 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대. 종류가 하나라는 거야. 개수가 하나가 아니야. 알겠지? 중요하겠지? 계속 볼게. 냄새 분자는, 우리 지금 냄새 분자 얘기하고 있었어.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하여, 냄새 분자가 점액질층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 거야. 점액질층을 통과해서 후각 수용체랑 결합한다. 요게 중요하네. 이 냄새 분자가 점액질층을 통과해서 후각 수용체랑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후각 수용체 있잖아. 이 후각 수용체들이랑 뭐가 결합한다고? 냄새 분자가 결합을 한다. 알겠어? 냄새 분자와 무엇이 결합을 한다? 후각 수용체가 결합을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지.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가 결합을 해줘. 그런데 계속 글로 가볼까?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냄새 하나에는 분자가 수백 종류야, 수백 종류. 그렇다면 분자가 수백 종류니까 이 냄새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아까 후각 수용체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랑 선택적으로 결합을 하는 친구들이야. 그런데 그 후각 수용체 종류가 다 다르지? 거기에는 각각의 분자가 결합하는 거야. 그런데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있으니까 그 수백 종류의 분자랑 결합하는 수백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겠지? 그것이 동시에 활성화가 싹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약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1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렇다면 후각 수용체의 종류가 몇 종류? 400종류.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있는 거야. 400개는 아니겠지. 종류가 400종류고 후각 수용체는 그거보다 훨씬 많겠지. 그래서 냄새 분자랑 후각 수용체가 딱 결합을 하면, 얘들아,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각각의 냄새 분자랑 그 분자가 몇백 개 되니까 거기랑 결합한 후각 수용체가 동시 활성화가 되는 거지. 후각 수용체는 동시에 활성화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계속 가볼게. 그 다음 문단이야.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후각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에 전압차가 만들어지면서, 얘들아, 후각 수용체 활성화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 전압차가 만들어져. 활성화되니까 세포막 안과 밖이 이제 전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여기 됐어? 전압 차이 때문에 전기 신호가 싹 발생하는 거야. 신호로 바뀌었네, 얘들아.
아까 우리 후각 수용체의 역할이 앞에서 1문단에 나왔었지. 1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냄새 분자를 전기신호로 바꿔준다 그랬어. 드디어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됐어? 정리를 해볼까? 후각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세포 안팎에서 전압차가 만들어지면서 무엇이 만들어져?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다. 전기 신호. 그러면 냄새 분자가 전기 신호로 바뀐 거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됐지? 계속. 이 신호는 후각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인 축삭을 타고, 자, 이제 신호, 전기 신호가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태까지는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에 도달해서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뀌었는지를 봤으면 이제 바뀐 전기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 봐. 축삭이라는 것이 후각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어떤 돌기래. 그걸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서 뇌로 가네. 드디어 뇌로 가. 그리고 뇌에 있는 후각 망울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토리로 전달이 된대. 얘들아 됐어? 다시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 다시 봐. 신호는 축삭 타고 구멍 통해서 뇌로 가서 후각 망울에 있는 토리까지 간 거야. 정리할까? 정리하면서 하자. 이 전기 신호는 어디를 타고? 축삭. 축삭이 뭔지는 나와 있었지. 축삭이라는 것은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서 어디로 간대? 뇌로 간대. 뇌로 갔어. 전기신호는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타고 뇌로 가서 뇌에 있는 후각망울이라는 곳이 있대. 후각망울은 어디 있는 거야? 뇌에 있는 거야. 후각상피는 어디 있고? 코에 있는 거지. 후각망울에 뭐가 있다고? 토리라는 것이 있대. 토리로 전달된대. 뭐가요? 라고 하면 전기 신호가. 지금 요 후각망울로 온 건 전기 신호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계속 다시 글로 가볼게.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다. 여기도 어려운 것 같아. 토리가 이제 여러 개가 있나 봐. 근데 그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대. 그러면 하나의 토리에는 똑같은 종류의 후각 수용체 아이들이 싹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계속 볼게. 이때 수천 개의 토리 중, 토리는 몇 개야? 토리는 수천 개야.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신호를 전달받은 어떤 신호? 전기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이 된다. 중요하겠지. 신호 세기조차도 패턴, 그 모양에 반영이 된다. 조금 더 볼게. 냄새마다 고유한 일종의 패턴 지도가 있어서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냄새마다 고유한 패턴이 있는 거야. 어떤 냄새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어떤 무늬,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냄새마다 패턴이 다 달라서 다른 냄새랑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그리하여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하게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지. 단일 분자인데 농도에 따라서 냄새가 되게 달라져. 그 이유가 나온 거야. 왜냐면 농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패턴이 달라지니까. 요거 내가 일단 쭉 읽었는데 이해가 될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전기 신호가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갔어, 얘들아. 토리는 몇 개 있다 그랬지? 수천 개의 토리가 있대. 그러니까 나는 또 토리도 그냥 이렇게 수천 개 중에 몇 개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봐. 토리가 이렇게 있어. 토리가 있는데 이 토리도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해볼게. 이 토리가 있는데 이 하나의 토리 있지. 하나의 토리. 예를 들어서 요 하나의 토리에는 어떤 친구들이 모이냐면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된 전기 신호들이 모이는 거야. 동일한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된 전기 신호가 모여. 자, 요거 좀 이해를 해볼까? 토리가 수천 개 있는데 후각 수용체 종류가 한 400개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A라는 후각 수용체가 있고 B라는 후각 수용체, C라는, D라는, E라는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후각 수용체가 되게 다를 거 아니야? 엄청 많은 종류,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있는데 이쪽 하나의 토리에는 A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된 전기 신호가 모여 하고 모이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C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된 전기 신호 모여, D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된 전기 신호 모여,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후각 수용체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모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냄새 하나에는 후각 수용체 여러 개가 활성화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A, C, D, E 하고 더 여러 개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토리의 전기 신호가 싹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전기 신호를 전달받은 애들이 패턴을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린 애들이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라고 생각해봐.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 이 토리들이 패턴을 만들어 자기네들끼리 어떤 모양을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이 패턴은 무엇이 반영되냐면 신호의 세기도 반영된다라는 거야. 전기 신호가 세냐 약하냐에 따라 패턴이 달라지는 거야. 농도가 짙냐 짙지 않냐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는 거랑 비슷한 거겠지.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이 되고 냄새마다 고유의 패턴 지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냄새마다 고유한 패턴의 모양이 있다. 냄새마다 다 패턴이 다르게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농도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냄새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그 다음 볼게. 후각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이제 패턴이네. 패턴. 이 전기 신호가 패턴으로 만들어진 거야. 전기 신호랑 패턴은 같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야. 전기 신호의 이제 모양이 패턴이니까. 신경세포인 승모세포를 통해, 승모세포라는 건 신경세포래. 이 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화돼서 대뇌로 전달이 되고, 패턴이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대뇌에서 최종적 냄새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 겉질에는 대뇌 중에서도 후각 겉질이라는 부분이 있나 봐. 근데 후각 겉질은 뭐가 연결됐다고? 승모세포가 이렇게 바로 연결된 대뇌의 후각 겉질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새로운 냄새 정보를 기존 것과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 맡았던 냄새가 맞나? 이게 비교가 절로 되는 거고, 냄새 정보를 편도체나 해마나 눈확 이마 겉질이라는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보내줘.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및, 얘들아 그냥 보면 안 돼. 편도체의 역할 뭐라고 나와 있어?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게 편도체구나 하고 정보를 또 준 거야. 그 다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뭘 담당한다고? 기억. 다시 편도체는 뭘 관여해? 정서 반응. 해마는 기억 담당. 그래서 이 편도체랑 해마로 즉시 전달된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패턴이 대뇌로 가는데 대뇌의 후각 겉질로 먼저 가는 거야.
대뇌에도 여러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후각 껍질을 거쳐서 편도체 해마로 바로 보내준다? 그러면 이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감정에 관여하는 게 편도체였지. 그리고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기억에 관여하는 건 해마. 너네 어떤 냄새 맡으면 막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게 편도체 때문이고 어떤 냄새 맡으면 이거 옛날에 거기 갔던 때 맡았던 냄새인데 하고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해마 때문인 거야. 그리고 눈확 이마 겉질이라는 곳에서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판단해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이제 눈확 이마 겉질에서 냄새를 인식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된다. 라고 뇌 부분도 되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어. 자, 여기 됐을까? 자, 계속 가볼게. 지금 패턴까지 얘기했어. 이 패턴이 어디를 통해 가냐면 승모세포라는 곳을 통해서, 승모세포는 신경세포야. 대뇌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대뇌로. 그래서 지금 여기 패턴이 승모세포를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는데 대뇌 중에서 이제 후각겉질이라는 곳이 있는 거야. 후각겉질. 이 후각겉질은 승모세포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야. 됐지? 연결되어 있고 후각겉질은 뭐냐면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과거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냄새 정보를 기존 과거 냄새 정보랑 비교해. 이거 예전에 맡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어디로 보내주냐면 편도체랑 해마로 보내준다. 편도체랑 해마로 보내주는데 편도체의 역할은 뭐였어? 정서 반응에 관여한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한다. 해서 정서 반응도 되고 기억도 떠올려지고 하면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대뇌의 눈, 확, 이마, 겉질이라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보를 종합하는 거지.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라고 마지막 부분까지 잘 봐줘야 해. 좀 어렵지. 특히 여기 부분, 여기가 지금 3문단이었지. 3문단이랑 4문단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좀 까다롭고 5문단은 까다롭진 않은데 이제 정보가 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가 어딨냐면 26번. 26번부터 있네. 같이 좀 보자.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네. 1번, 후각상피에 있는 점액질층의 성분. 점액질층 자체의 성분은 알려준 적이 없어. 2번, 후각겉질과 눈확, 이마 겉질을 나누는 기준 이런 거 얘기해 준 적 없어. 그냥 후각겉질이 있고 눈확, 이마 겉질이 있어. 이렇게만 얘기했지. 3번,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와 결합하는 원리.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랑 결합한다 그랬지. 어떻게 결합하는지까지는 안 알려줬지. 4번, 냄새 분자가 정방향 경로로 들어올 때 장점, 역방향 경로로 들어올 때 장점은 얘기해 줬었어. 뭐였지?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 풍부하게 맡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고. 5번, 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는 알려줬었지. 뭐 때문이야? 기억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지. 해마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5번이 맞는 거네. 그래서 얘는 해마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27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두 물질의 냄새 분자가 다르다면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다르겠군. 얘들아, 냄새 분자가 다르면 냄새도 다른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그 냄새 분자에 결합하는 그 후각 수용체가 다 다르니까 패턴도 다르겠지.
2번, 액설과 벅은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했겠군. 전혀 아니야. 왜냐면 1문단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은 냄새 분자랑 냄새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밝히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그러면 이 액설과 벅은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어 라고 했지. 그래서 완전 틀려. 3번,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될 것이라는 접근은 후각 이외의 감각에 먼저 도입되었겠군. 우리 이거 있었지? 다른 감각들, 후각 이외의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후각을 이해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 4번, 어떤 냄새를 귤 냄새로 판단했어. 과거의 냄새 정보랑 새로운 냄새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 있지. 어디에서 있어? 후각 껍질.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를 기존 것과 비교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지. 5번, 코가 막혔을 때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후각 상피로 가는 역방향 경로. 얘들아, 미각으로 느낀 맛 풍부하게 느끼는 역할하는 건 역방향 경로겠지. 역방향 경로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은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가서 후각 상피 가는 건데 코가 막혔어. 그랬을 땐 이제 역방향 경로가 막힌 거야. 괜찮지? 그래서 27번에 2번이야. 선지 좀 잘 봐주고 28번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봐줘야 돼. 기억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후각 상피, 니은은 후각 망울이네. 얘들아, 그러면 기억이 후각 상피잖아. 후각 상피는 어디에 있는 거지? 코. 그 다음 니은. 후각 망울은 어디에 있는 거지? 뇌. 그치?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 후각 상피에서 하는 일은 냄새 분자를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고, 후각 망울은 패턴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게 먼저 머릿속에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 자, 1번. 기억. 후각 상피에서 냄새 분자가 선모에 닿기 위해서는 점액질층을 통과해야 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한번 찾아볼까? 여기 보면은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하여 후각 수용체랑 결합한다. 여기 때문에 맞네. 점액질층을 통과해야지 후각 수용체랑 결합할 수 있어. 후각 수용체가 어디 있으니까 선모에 있잖아. 그치? 여기 보면은 선모들이 점액질층에 담겨 있고 거기에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맞지? 2번, 기억, 후각 상피에서 냄새 분자랑 후각 수용체가 결합했어. 두 개 결합한다 그랬지? 그러면 후각 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 만들어진다. 완전 맞는 말이지. 핵심이야. 3번, 니은, 후각 망울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해져서 대뇌의 후각 거칠로 전달된다. 얘들아, 여기 볼까?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화되어 대뇌의 어디로가 후각 거칠로 가게 되는 것. 맞겠지? 4번, 기억, 후각 상피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발생한 전기 신호는 한 개의 축삭에 모여서 후각 망울로 전달된다. 틀렸다는 거 알겠어? 축삭 한 개에 모여가지고 후각 망울로 가나?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 우리 다시 한번 볼게.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하잖아? 그럼 그냥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한계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한계는 일단 하나의 토리에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신호가 있다 하고 토리 하나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혹은 또 언제 한계를 얘기했었냐면은 여기 있는데 어딨냐면은 여기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 요렇게 한계 얘기했었어. 요거랑 지금 약간 섞어서 너희를 낳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축삭에 모인 적은 없다 해서 답 4번이고 5번 후각 상피로부터 전달된 전기 신호와 세기를 반영해서 후각 망울에선 패턴이 만들어진다. 세기 반영한다라고
했었지.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번이 맞아. 28번 어렵고 중요하겠지. 27, 28 선지들 잘 보고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 아이고야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얘들아 29번 요 보기가 또 좀 어려워. 보면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 전자코는 질병 조기 진단, 식품의 신선도 측정 등에 두루두루 쓰인다. 최근에 사람의 후각과 원리가 비슷한 6가지 나노금 입자로 구성된 전자코가 개발돼 질병 진단을 위해 단백질을 분석할 때 쓰이고 있다. 6가지 나노금 입자에 얘들아 6가지 나노금 입자로 구성된 전자코니까 이건 전자코야. 여기에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이 코팅이 돼 있대. 그리고 나노금 입자는 형광 물질하고도 결합한 상태인데 어떠한 단백질이 결합하면은 형광 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낸대. 아, 이거 이해될까? 봐봐. 나노금 입자, 요게 전자코거든. 근데 이 나노금 입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코팅을 시켜놨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을 코팅해 놓고 그 다음에 형광 물질도 결합을 시켜 놓은 거야. 형광 물질. 요게 하나의 전자코 구성이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이 코팅돼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단백질, 특정 단백질이 딱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형광 물질이 분리가 되면서 빛이 난다는 거지. 이 형광 물질이 딱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빛이 나게끔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는 순간 얘가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빛이 난다. 이해됐어? 계속 볼까? 나노 금입자와 단백질의 결합 여부 및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나노 금입자랑 단백질의 결합 여부, 즉 포인트는 이거야. 이 나노 금입자가 핵심이지. 이 나노 금입자랑 단백질이 결합하면 빛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 특정 단백질이 아니면 빛이 안 나겠지. 그리고 결합 정도에 따라서 빛의 세기도 달라져. 뭐 많이 단백질이 붙었냐 적게 붙었냐에 따라서 세기도 달라지고, 이러한 빛들이 만드는 빛의 분포는 단백질마다 다른 고유한 특징이다. 이 빛의 분포가 단백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빛의 분포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단백질의 종류를 파악해준다 라고 얘기했어. 도대체 이게 왜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나온 거냐면 이거랑 똑같거든. 지금 이 글에서 후각 수용체랑 얘들아, 후각 수용체랑 무엇이 결합해? 특정한 냄새 분자가 결합하지. 그래서 후각 수용체랑 냄새 분자가 결합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지. 그런데 이 냄새 분자랑, 그러니까 특정한 냄새 분자랑 그 후각 수용체가 결합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모든 냄새 분자랑 어떤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냄새 분자에 반응하는 후각 수용체랑만 결합을 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고, 이 전기 신호는 결국에 패턴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걸 지금 대응해서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선지를 볼까? 1번,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과 빛의 분포는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 여기 나와 있지. 빛의 분포는 단백질마다 다른 고유한 특징인 거야. 그렇다면 이 전기 신호, 즉 전기 신호가 만들어낸 패턴도 냄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잖아. 맞지? 맞는 거야. 2번, 후각 수용체랑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은 대상과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대상과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봐봐. 후각 수용체는 특정 냄새 분자랑 선택적으로 결합해. 단백질과 결합하는 요 물질들 있지? 이 물질들은 나노 금입자에 붙어 있다? 말이 이상하네. 붙어 있는 거잖아. 뭐라고 돼 있지? 코팅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특정 단백질하고만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단백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맞겠지. 3번 대뇌의 후각 거칠과 컴퓨터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정보와 비교한다는 점. 여기 보면은 컴퓨터를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한다고 했는데 우리 후각 거칠 기억나? 기존의 냄새 정보랑 비교한다 그랬지. 그 다음 4번 승모세포와 나노 금입자는 대상과의 결합 여부와 정도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뭐가 이상하지? 갑자기 승모세포가 왜 나와? 승모세포는 어떤 친구였어? 승모세포는 얘들아 앞에 한번 볼까? 승모세포는 어디 있냐면은 전기 신호를 강화시켜서 대뇌로 보내주는 중간 단계의 친구인 거야. 이미 전기 신호는 만들어져 있고 승모세포는 그 중간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데 승모세포가 대상과의 결합 여부와 어느 정도 결합했는지 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겠지. 그래서 유사하지 않다. 5번 전기 신호와 빛은 두 대상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빛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으로 발생해? 나노 금입자와 특정 단백질. 그 다음에 전기 신호. 나 지금 빛부터 얘기했지 얘들아. 미안. 빛부터 얘기했고 전기 신호는 후각 수용체랑 냄새 분자. 그래서 얘들아 너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전기 신호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인지, 빛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인지 이거를 쓸 수 있어야겠지. 내가 방금 얘기해 준 거. 그래서 유사하다. 맞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지막 30번 A는 기억이 떠오르다거든. 기억이 떠오르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러니까 이름이 떠올랐다.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해서 4번 해주면 돼. 얘들아 어때? 좀 까다롭지?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내신에서 내기가 참 좋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내신에서 내기가 참 좋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